단 13척의 배로 300척이 훌쩍 넘는 적군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선다는 것,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무모한 광기 혹은 절망적인 자살 행위라고 여기셨을지 모릅니다만, 역사는 우리에게 그 모든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었죠. 과연 한 사람의 지략과 용기, 그리고 굳건한 신념이 어떻게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조선을 뒤덮었던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때는 1597년, 임진왜란의 참화 속에서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해상에서의 상황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칠천량 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겪었던 참혹한 패배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죠. 당시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 장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의 주력 함대는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전선들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조차 깊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칠천량의 비극은 조선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왜군은 거침없이 한양으로 향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온 나라를 휩쓸었죠. 조정 역시 무력감에 빠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듯 보였으며,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한 인물이 다시 불려 나오게 됩니다. 한때 백의종군이라는 모진 시련을 겪었던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였죠. 그는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통제사 자리에 올랐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찬란한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폐허 속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낡고 부서진 배 12척과 겨우 추스른 병사들 뿐이었죠. 여기에 한 척의 배가 더 합류하여 총 13척의 배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병사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고 파손된 배들을 밤낮없이 수리하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사칙생 필생칙사 라는 결연한 메시지를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었죠.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그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으며, 병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또한 남해안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량해협, 즉 울돌목이라 불리는 그곳의 지리적 특성에 주목했죠. 좁은 해협과 거친 물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조류의 흐름은 분명 조선 수군에게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험준한 물길을 하나의 거대한 무기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일본 수군은 이미 조선의 모든 수군이 괴멸되었다고 확신하며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자신만만하게 조선 해안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텅 비어버린 바다만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배 13척과 죽음을 각오한 한 명의 리더, 그리고 그의 병사들이 울돌목의 거친 물살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 수군은 그렇게 오만함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조선의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습니다. 칠천량 해전 이후 남은 배는 겨우 13척.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조정은 무기력했으며 백성들의 불안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부서진 배들을 수리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낡고 망가진 배들은 삐걱거렸고 지친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러나 장군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비로소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그의 필사적인 결의이자 병사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죠.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병사들에게 싸워야 할 명분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조선 수군은 쓰러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듯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병사들의 사기만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지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좁은 해협, 예측 불가능한 거친 물살,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거대한 전략의 도구였습니다. 수백 척의 적선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목, 그리고 그 길목을 지나는 배들을 휘감아 버릴 듯한 회오리 치는 물결. 마치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함정과도 같았죠. 장군은 이 천혜의 요새를 활용해 일본 수군의 압도적인 숫자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대함대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내다본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저 멀리 수평선에는 점점이 찍힌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이내 거대한 함대의 실루엣으로 변했고 수백 척의 일본 전선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장관은 보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들의 깃발은 하늘을 뒤덮을듯 펄럭였고 이압적인 고함 소리는 바다를 진동시켰습니다. 조선 수군의 낡은 13척의 배는 그 거대한 물결 앞에 한낱 작은 나뭇잎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장선에 올라 굳건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울돌목의 가장 좁은 길목에 전열을 갖추고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일본 수군은 자신들의 엄청난 수적 우위를 믿고 거침없이 울돌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봉의 선배들은 마치 먹이를 쫓는 맹수처럼 거친 물살을 헤치고 들어왔죠. 그들은 곧 자신들이 발을 들인 곳이 단순한 바다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마침내 첫 번째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선봉대는 울돌목의 거센 물살에 예상 못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휘청거리고 조류에 휩쓸려 통제가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죠. 이순신 장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산된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배들은 적절한 시점에 공격을 가하고 또 후퇴하며 일본 수군을 더 깊은 울돌목 안으로 끌어들였죠. 마치 거대한 덫의 입구로 먹이를 유인하듯이 말입니다. 일본 수군은 자신들의 수적 우위로 이 작은 저항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울돌목의 물길은 그들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세게 배들을 흔들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 선봉대는 예상보다 큰 저항에 부딪히며 주춤거렸고 이때 이순신 장군은 직접 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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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였고 죽음을 각오한 전사들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의 북소리에 맞춰 더욱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은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수적 열세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대장선은 적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적선이 대장선을 향해 달려들었고 포탄과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였죠.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일본 전선들이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을 마치 거대한 먹잇감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죠.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과 포탄 세례는 대장선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바다 위에서 대장선은 홀로 고립된 채 필사적으로 버티는 중이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장군의 북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던 그 찰나,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적들을 응시하며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지휘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를 밝히는 빛처럼 명확하고 강력했죠. 장군은 흩어진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아군 함선들에게 특정 위치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울돌목의 거대한 자연의 힘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믿고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바로 울돌목, 그 좁고 험난한 해협의 예측 불가능한 조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바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 이곳의 물길을 연구하며 승리의 비책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바닷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선 수군을 옥죄는 듯했던 울돌목의 거센 물살이 이제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방향을 바꾸며 포유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결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일본 함선들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커다란 배들은 예측 불가능한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조종관은 더 이상 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열은 순식간에 흐트러졌고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거함들이 제각기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마치 거대한 장난감 배들이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이순신 장군은 즉시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은 물살의 흐름을 정확히 읽으며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일본 함선들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고 백병전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의 용맹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장군의 대장선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살의 정중앙에서 지휘하며 혼란에 빠진 적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죠.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과 병사들의 필사적인 용기가 한데 모여 불가능해 보였던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울돌목의 신묘한 전술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조류를 이용한 이 기가 막힌 전략은 일본 수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무력화시키며 그들의 거대한 함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장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의 배들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와 경악이 가득했죠.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장군의 지휘 아래 더욱 필사적으로 싸웠고 거대한 물살과 함께 적들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일궈낸 지혜와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울돌목의 경랑은 일본 수군에게는 지옥과도 같았고 조선 수군에게는 승리의 백기를 열어주는 신성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서 모든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 역전 드라마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 기적적인 승리가 조선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울돌목의 거대한 물살이 적의 함대를 집어삼키는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홀로 이용을 뽐내며 조선 수군 전체에 전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적장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들의 배가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전의 승패를 넘어 자연의 섭리를 꿰뚫어본 지혜와 더불어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장군의 단호한 지휘 아래 그야말로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거친 물살과 함께 적들을 압도하며 밀어붙였죠. 명량해전은 단순히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뒤집은 것을 넘어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휘력과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의 용맹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적의 배들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부서지고 침몰하는 광경은 조선 수군에게는 짜릿한 승리의 함성으로 일본 수군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마침내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은 믿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단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선을 격파한 이 기적적인 승리는 단순히 전세를 뒤집는 것을 넘어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최전선에서 홀로 적진을 돌파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그 순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리더의 강인한 정신과 이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처럼 명량해전은 단순한 해전의 승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이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해전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임진왜란의 전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측생 필생측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거대한 현실의 파도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온몸을 던져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 이후 이순신 장군에게는 또 어떤 시련과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